건품 선거를 완전히 없애고 비방이나 흑색 선전 등 네거티브적 선거 또한 완전히 추방시켜 정경과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정책 선거와 공명 선거를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국민들 앞에 약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4월 29일 실시하는 관악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매니페스토를 중심으로 한 정책선거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선거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책선거를 통한 건전하고 깨끗한 선거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앞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금권선거 연고주의 이용, 비방, 흑색선전 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선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민들의 손으로 선택받는 그 후보자, 정치인들은 주민을 섬기고 받들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택받는 기준이 정책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냉엄하게, 준엄하게 선택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매니페스토 협약과 공정선거를 서명하는 이런 자리가 매우 뜻깊은 자리라 생각하고요. 저 또한 선거가 앞으로 다가오면서 좀 치열하고 격렬하게 치러지겠지만 늘 초심 잃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깨끗한 선거 치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한 10여 년 전에 한참 정치 불신이 상당히 심했을 때 제 정치권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참 큰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약속을 안 지킨다라는 이유죠. 이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아마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마침내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저는 그렇게 지난번 대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보궐선거도 우리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선거, 그리고 정책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저도 정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그런 후보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당의 생명은 선거고, 그다음에 우리 선거의 꽃은 곧 생명은 정당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4.29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후보의 프로젝트는 2천만 원 프로젝트, 슬로건은 아름다운 꼴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오늘 선거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 2천만 원은 1,500만 원 기타금, 그리고 500만 원은 선거 비용으로 쓰고, 그것도 현재 200만 원을 썼습니다. 그것도 아껴서 더 줄여서 남길 예정으로 저희들 이 선거를 치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르는 이 선거는 비록 누군가가 해야 되고 어디선가 해야 되는 이 선거 혁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화당이 먼저 이 초석이 되어서 이 관악 선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저희들은 비록 표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아름다운 꼴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골목 공약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여러 가지 공약을 하시는데 과연 이번에도 지켜질지 아마 관악구민 여러분들이 지켜볼 겁니다. 저는 몇십 년간 이 관악구에서 살면서요, 선거 때마다 항상 겪는 게 이런 겁니다. 정책 선거 없어요. 공약 선거만 합니다. 4년 지나면 그만이에요. 이번 4월 29일 보궐선거 여러 후보님들 계십니다만은 공약한 것은 꼭 지킵시다. 제가 2012년도 당선이 되고 나서
지난 3년간 약속한 것을 지키는 3년을 의정활동으로 해왔습니다. 도림천의 빗물 저리조를 만들어서 도림천 범람을 막았고 해마다 10억씩 예산을 갖고 와서 경로당, 어린이집, 청소년회관 등 각종 복지 사각지대에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역시 주민을 섬기고 일 잘하는 것은 이상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위헌 선거입니다. 선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5가지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헌재의 판결문은 자기 스스로도 다시 한번 고쳤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과도 서로 배척되는 잘못된 판결이었습니다. 이런 판결로 인해서 정권의 정치 보복에 의해서 치러진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권이 어떠한 정치 탄압과 보복을 할지라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 따라서 국민적 선택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비리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출근 인사를 하는데 70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저한테 다가와서 저놈들 좀 잡아달라고, 저런 도둑놈들이 어딨냐고 이런 말씀을 분노에 차서 하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올바른 세우는 그런 선거로 치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출마할 때부터 국회의원의 직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헌법 제46조에 국회의원은 오직 국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헌법상에서 국회의원에 관해서 지역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회의원 선거 때는 온갖 지역개발 공약들을 남발을 합니다. 그거 다 합쳐버리면은 총선 때 같은 경우는 국가 1년 예산을 몇 배를 초과합니다. 당연히 지킬 수 없는 공약입니다. 당연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서도 뭐 오신환 후보 계시지만은 꼭 그 후보 개인이 아니라 여당 같은 경우 예산 폭탄론을 들고 나옵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다른 지역도 있는데 어떻게 예산 폭탄 공약이 지켜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켜질 수 없는 공약들이 남발하는, 그리고 헌법상 국회의원의 직무에 어긋나는 그런 공약들은 저는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제가 내건 공약은 출마하기 전부터 원래부터 하던 거, 즉 당락에 관계없이 원래부터 계속 제가 할 것들만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 자유통일입니다. 두 번째, 썩은 정치, 여야 기득권 정치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 관악에 대해서 고시촌을 창업 스타트업 단지로 가겠다. 이거는 제가 출마하기 전부터, 약 5년 전부터 서울대 출신 창업가와 창업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늘 논의를 해왔던 겁니다. 즉 제가 내거는 공약은 지금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지킨다. 그게 아니라 낙선돼도 계속 해야 될 것들만 내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조원동에 있는 강남 아파트에 갔습니다. 820가구가 있고 현재 살기는 뭐 한 260가구 정도가 있던데요. 수도 서울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심장부에 관하게 이런 주거 환경이 있구나 하는 배우러 갔습니다. 알아보려고 갔습니다. 또 삼성동에 집에 화장실이 없는 집이 1,300채가 넘게 있는 걸 보고 들어가서 어떻게 여기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텐데 과연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치는 왜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35조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고 헌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종이 위의 문서일 뿐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우리 시민들 열의 9명은 표정이 무겁습니다. 새벽에 출근길에 나서는 그 발걸음이 정말 고단해 보입니다. 왜 우리 국민은 행복하지 않을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치는 왜 하는가?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관악 주민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알리고 정치라는 것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서 헌법의 가치를 관악에도 실현하는 그것이 바로 이번 선거의 의미다라는 것을 정책 선거는 우리